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와 차세대 연구로 사업의 첫 단계인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959년 미국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 1호기를 도입하면서 시작된 원자력 기술이 이제는 미국에 역수출되는 쾌거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기술이 더 많은 나라로 진출하는 활약상이 기대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우리나라가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에 연구용 원자로 기술을 수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현대엔지니어링, 미국 NPR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가 국제경쟁입찰로 발주한 차세대 연구로 사업의 첫 단계인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미주리대의 열출력 20메가와트급 고성능 신규 연구로 건설을 위한 설계 사업으로 연구로 설계에 앞서 건설 부지 조건과 환경 영향평가 등 설계 사전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이번 계약 체결의 성공은 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우라늄 밀도를 높여 핵 확산 저항성을 키운 고성능 연구로 핵 연료 기술이 핵심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1959년 7월 미국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 1호기를 도입하면서 시작한 원자력 기술을 66년 만에 종주국으로 역수출하게 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6월 연구로 해외 진출 강화 전략을 마련하고 연구로 수출 전략성 강화, 민관 협력형 수출 기반 조성과 기술 고도화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며 한낮에는 5월 하순처럼 따뜻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는 이동성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서풍이 불어와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밤에는 복사냉각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져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영서에는 요란한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5mm로 많지 않겠지만 비가 내리는 동안 일시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실종됐던 50대 근로자 1명이 사고 닷새 만에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하 20m 지점에서 발견됐는데 토사물이 많아 1시간 반에 걸친 작업 끝에 수습을 마치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 실종자인 50대 근로자 A씨가 사고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굴착기와 크레인으로 잔해물을 드러낸 소방당국은 구조대원 40명과 구조견 7대를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였고 오후 6시 반쯤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A씨의 신체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시간 반 만에 켜켜이 쌓인 토사물을 드러내고 시신을 최종 수습했습니다. 교육 컨테이너 부근까지 최종 수색하였습니다. 20시 11분경 실종자를 수습하여 중앙대 광명병원으로 이송 중에 있습니다. A씨는 발견 당시 붕괴 현장 지하 약 21m 지점에 있었는데 현장 상황이 열악해 바깥으로 옮겨 상태를 확인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습된 A씨 시신은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으로 옮겨졌고 유가족에게 인계됐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3시 10분쯤 경기 광명시 일직동에서는 포스코 ENC가 시공 중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터널 공사 현장이 상부도로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애초 2명이 고립됐는데 20대 굴착기 기사 1명은 사고 13시간 만에 무사히 구조됐지만 A씨는 사고 발생 1시간여 뒤부터 아예 위치 추적이 불가능해 수색의 난항을 겪었고 사고 닷새 만에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 실종자 수습에는 무려 125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상이 악화하면서 추가 붕괴 위험이 컸던 탓인데 실종자 수색이 끝난 만큼 이제는 현장 수습과 원인 규명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로 실종됐던 포스코 ENC 소속 50대 근로자 A씨는 사고 발생 1시간여 뒤부터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켜졌다가 다시 꺼지면서 위치 추적 자체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소방당국은 이른바 골든타임, 72시간 안에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지만 수색 작업은 난항의 연속이었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집안이 내려앉으며 추가 붕괴 위험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수색이 중단됐다가 재개된 것만 수차례. 흔들림이 감지되는 등 붕괴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구조 작업이 재개됐고 결국 A씨는 사고 발생 125시간 만에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컨테이너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조금 더 빨리 구조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실종자가 모두 수습된 만큼 관계당국은 붕괴 지점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원인 분석과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지하터널의 하부 기둥을 보강하기 위해 자재를 내리던 중 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안전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 사고에 대한 원인과 그분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광명시도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인 포스코 ENC는 실종자 발견 직후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서울시가 땅 꺼짐의 요인인 노후 하수관로를 전수조사하고 개보수를 위한 추가 재원 마련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설치 30년이 돼가는 하수관로를 조사 중이고 30년 이상 하수관로 전수조사도 곧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집안 침하 발생 요인이 많은 구역은 내년까지 조사를 마친 뒤 결과에 따라 정비 대상 하수관로를 계속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하수관 정비와 관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만 국비 지원이 없는데 연간 2천억 원의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비 등 약 1천억 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6%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환경부와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산불 발생 지역의 최대 순간 풍속을 활용해 산불 확산 예측에 나섭니다. 또 주민 대피 경보를 산불 확산 정도에 따라 크게 3단계로 나눠 신속한 대피를 돕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지난 영남권 산불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 대피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이번 산불 당시 산세를 타고 풍향과 풍속이 급변했는데 일반 평지 풍속을 적용해 산불 전개 과정을 예상하면서 산불 확산 예측 정확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개선합니다. 또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화산 정보를 확보한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눠 위험구역 범위를 다르게 설정해 주민 대피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초고속 산불 예상 시 주민 대피 안내는 범위를 기존 마을 단위에서 면, 시, 군, 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통신망 먹통에 대비해 다양한 재난정보 전달 매체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남극에서 거대한 빙산이 떨어져 나가면서 놀라운 해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깊은 바다에 숨겨진 생명의 신비를 풀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극 1300m 아래 해저의 모습입니다. 거대한 산호와 해면, 얼음 물고기, 문어 등 다양한 생물들이 깊은 바닷속에 살고 있습니다. 일부 생명체들은 이 생태계가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번 발견은 수세기 동안 150m 두께 얼음 아래 숨겨졌던 생명의 신비를 풀어내는 첫 걸음이 될 전망입니다. Preliminary logging of different species show sea urchins, sea cucumbers, sponges, corals, brittle stars, different kinds of fish,
octopus, squids. So very comparable to what we see actually in areas outside. 이 발견은 우연히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초 남극반도 조지 6세 빙붕이 분리됐습니다. 미국 시카고만한 크기의 빙산이 떨어져 나가자 그 아래 묻혀 있는 해저가 노출됐습니다. 마침 근처에서 연구를 진행하던 해양 연구팀이 원래 계획을 바꿔 이 지역을 탐사했습니다. So yes, in theory, life could work there, could function, but it's very hard normally to access and actually see what's going on under there. 이번 탐사는 생물학적 발견을 넘어 기후 변화와 남극 빙산의 미래에 대한 중요 단서를 제공합니다. 과학자들은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며 새로운 종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음 아래 생태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리고 얼음이 사라진 후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그제 이륙 준비 중이던 에어서울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연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국내 모든 항공사에 안전 강화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오전 에어서울을 비롯한 국내 11개 항공사에 항공기 비상구 안전 강화 대책 관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사들의 기내 스티커와 안내 방송 등을 통해 함부로 비상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항공 보안 교육,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이상 행동을 보이는 승객을 식별 감시하는 승무원 훈련을 강화하는 등 기존의 비상구 안전 강화 대책을 더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서울, 부산, 제주지방항공청에는 항공사들의 비상구 안전 강화 대책 이행 확인 등 관련 지도 감독을 빈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그제 오전 제주공항에서 김포를 향해 이륙 준비 중이던 에어서울 항공기에서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바람에 이륙이 취소됐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로봇산업에 정보통신 기술을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로봇과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과 기술에 대한 정보 교류와 공동 연구 개발은 물론 신규 사업의 발굴과 시행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로봇 산업의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로봇 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챗 GPT 개발사 오픈 AI가 이미지를 보고 생각하는 새로운 추론 모델을 내놨습니다. 오픈 AI는 그림이나 도표 같은 이미지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O3와 소형 모델인 O4 미니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델은 작년 9월 출시된 오픈 AI의 첫 번째 추론 모델 O1의 후속 모델입니다. 오픈 AI는 O3가 자사의 가장 정교한 추론 모델로 수학, 코딩, 추론, 과학, 시각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테스트에서 이전 모델들을 능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O4 미니는 가격과 속도, 성능 사이에 균형을 추구하는 모델이라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들 모델이 AI가 이미지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첫 모델이라며 단순히 이미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각 정보를 추론 과정에 직접 통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용자가 O3 모델을 통해 화이트보드나 그림, 도표 등 다양한 이미지를 올리면 이를 분석하며 흐릿하거나 품질이 낮은 이미지도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다음 주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통상 협상에 나섭니다. 미국이 먼저 제안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대미 협상 대표가 미국으로 향한 날, 미국 재무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통상 등의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최 부총리에게 금융 외환 관련 논의를 넘어 통상 문제를 다루자고 제안한 겁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이르면 다음 주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당국자들과 관세 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미국에서
양국 재무통상수장이 한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참석자와 일정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의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미국은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며 우리나라와 일본, 영국, 호주, 인도 5개국과의 합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가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서두르지 않는 게 유리하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먼저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기준이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라고 압박을 할 용도로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선제적으로 더 뭔가 과다한 조건을 제시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이래서 조급한 나라가 제일 먼저 좋은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최 부총리는 섣불리 어떤 약속을 하는 단계는 아니고 현재 준비하고 있는 협상 의제에는 방위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건 아직 명확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는 단계는 뭐냐면 LNG라든지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무역 균형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미국의 당국자들과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또 관심 있는 부분들을 우리랑 어떤 틀에서 협상을 할지에 대한 것을 이제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압박에 한미 협의가 본격화되겠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협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주요 사안은 새 정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무역 갈등 속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동부 시각으로 오후 2시 45분 기준 금 현물 가격은 전장 대비 3.61% 상승한 온스당 3,338.4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금 현물은 한때 온스당 3,350달러 선을 찍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금 선물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이 온스당 3,355.1달러에 정산됐습니다. 미중 간 관세 부과 맞대응 기조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것도 금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세계 올해의 자동차의 기아의 소형 전기차 SUV인 EV3가 또 세계 올해의 전기차의 현대차의 캐스퍼 일렉트릭이 선정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관세에 대비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릴 예정이지만 한국 공장에서의 가동률도 최대한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세계 3대 자동차상으로 꼽히는 세계 올해의 자동차상. 미국 뉴욕 오토쇼에서 기아의 소형 전기차 SUV인 EV3가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We're also very proud of the Kia EV3 with its strong visual character, class-leading functionality, and advanced digital technology. 현대차 그룹의 세계 올해의 차 수상은 4년 연속으로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도 세계 올해의 전기차로 선정되며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도 자동차 가격의 대폭 인상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제네시스를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서 생산하는 등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는 동시에 한국 생산도 최대한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o maximize the utilization of the capacity that we have in Korea while we grow with localization in key markets like the United States. So I don't see either or, but I see both. 일본 도요타 자동차도 현재 일본과 중국에 만든 전기차 생산 거점을 미국 등 5곳으로 늘려 관세 대응에 나선 상황. 독일 BMW도 미국 공장에 교대 근무를 확대해 현지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시장 환경이 급변하자 자동차 기업들은 가격 정책과 생산 입지는 물론 에너지 방식에 대한 의사 결정의 속도도 점점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025년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 성장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삼성이 애플을 근소한 차로 제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6,100만 대로 애플의 5,800만 대보다 300만 대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점유율로도 삼성은 20%로 애플의 19%보다 1% 앞질러 글로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중국의 샤오미로 점유율 14%를 차지했고 오포와 바이보가 각각 8%로 뒤를 이었습니다. 카운터포인트의 박진석 책임연구원은 삼성이 갤럭시 S25 시리즈 출시와 새로운 A 시리즈 출시로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1위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69만 1,000명으로 2개월 연속 외국인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이 발표한 3월 방일 외국인 통계를 보면 지난달 일본을 찾은 외국인 수는 한국인이 가장 많았고 중국인이 66만여 명으로 2위, 타이완인 52만여 명, 미국인 34만여 명 순이었습니다. 관광국은 한국은 원화 약세 경향에도 항공편 증설 영향도 있어 3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 방문객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관광청은 1분기 방일 외국인이 숙박이나 쇼핑 등 일본에서 소비한 금액이 2조 2,720억 엔, 약 22조 7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4%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푸른 숲을 따라 걷기 좋은 길이 새로 꾸며졌습니다. 청남대 진입로에 생태 탐방로를 만든 건데 대청호의 풍경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푸른 숲 사이로 이어진 탐방로, 걷는 내내 대청호의 탁 트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충청북도가 청남대 진입로 부근에 새롭게 조성한 생태 탐방로입니다. 탐방로는 청남대 매표소에서 별장 매점까지 4km 구간으로 84억 원 들여 조성됐습니다. 청남마루 풍경 지음 등 4개의 테마로 이뤄졌고 전망대와 쉼터, 포토존 등이 마련돼 자연을 즐기며 걷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경사가 완만한 길로 이뤄져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개통돼 가지고 왔는데 많은 시민들이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네. 그리고 뭐 경치가 좋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충청북도는 생태 탐방로 조성을 시작으로 청남대를 중심으로 한 생태 관광 기반 확장에 나섰습니다. 청주시와 협의해 탐방로를 연장하고 주차장에서 전망대까지 있는 모노레일은 이르면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갑니다. 청남대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보행교 설치와 도선 운항을 위한 부처 협의도 본격화했습니다. 모노레일은 이제 곧 착공해서 올해 안으로 준공하게 될 것이고 또 청남대 안에 있는 카페와 식사 또 숙소가 이제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개방해서 도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대통령 별장에서 국민의 휴식처로 거듭나고 있는 청남대. 자연을 따라 걷고 보고 쉬는 충청권 대표 힐링 명소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과학은 자연 속에 숨겨진 원리들을 이제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팬데믹 기간이 좀 많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전달체를 개발하는 분야가 또 10년 뒤에는 굉장히 유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구독은 하셨나요? 구독은 했습니다. 인증할 수 있어요? 네, 지금. 네. 거기까지만 됐습니다. 네. 구글링을 한다던가 유튜브에 가끔씩 그런 과학 관련된 주제를 찾아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많이 뜨더라고요, YTN 사이언스가. 그리고 YTN 사이언스가 아무래도 여러 분야의 학계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소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 연구의 주제를 정하는 데도 참고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0월 17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